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토익 중급과 정규를 맡고 있는 조혜나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4월 28일 토익 시험을 보셨습니다. 난이도 어떠셨나요? 저와 함께 오늘 시험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매번 시험 전과 후에 많은 토익 자료가 해커스토익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여러분들께서 그 홈페이지 이용하셔서 좀 더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을 미리 접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자료를 해커스토익 홈페이지에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험이 어떠셨는지 저와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각 난이도를 알아보기 전에 전체적인 난이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땐 어떠셨나요? 조금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중상이라고 먼저 시작을 해보고요. 각 파트별로도 파트 1을 제외하고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파트 1은 비교적 시선이나 손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는데 이번에도 손에 관련된 움직임, 그런 상태 동사가 많이 출제가 됐고요. 파트 2 같은 경우는 왜 어려웠냐면 보통 7번부터 시작을 하면 첫 5개는 굉장히 쉽게 단순한 응답 패턴이 나와야 되는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당황스럽게 반문체라던가 회피성이 처음부터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라는 한숨 소리가 좀 들렸고요. 파트 3는 문제 자체가 어렵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불만을 토로하는 파트인데 이번 시험에는 더더군다나 성우가 또 한 몫을 했습니다. 보통 미국 발음, 영국 발음 이렇게만 얘기를 하는데 호주식, 특히나 미국식이긴 한데 좀 더 딱딱한 발음, 영국식인 것 같은데 흘러가는 듯한 발음 이런 발음들이 좀 있어서요. 굉장히 이게 전문 성우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들음직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좀 출제가 돼서 학생분들이 흐름도 빠르고 목소리도 캐치하기가 어려웠어요 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파트 4는 대화 지문이 좀 긴데 그 긴 지문을 하나하나 포인트를 집어서 흐름을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늘 난이도는 어려웠다라고 평해봅니다. 자, 그렇다면 파트 1부터 한번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은 6장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사진의 유형별로는 6장이 각각 1인 등장, 2인 등장, 사물 풍경, 또는 다른 유형으로 봤을 때는 실내 사진과 실외 사진 이렇게 한번 유형 분류를 해봤지만 일단은 실내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뭐를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죠. 실내 사진은 보통 앉아 있거나 서서 대화를 하거나 어떤 개인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사진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요. 야외는 보통 공연을 보거나 아니면 탈 것 등을 이용하는 자전거, 차량 또는 배, 비행기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돌아가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손 세부 동작 어휘 정리 시작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놓친 단어들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손 동작에서 많이 나오는 건 가만히 들고 있는 holding, 무언가를 고르고 있는 selecting, 또는 pushing, 밀고 있다, 당기고 있다라는 동사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고요. playing,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그러면 playing an instrument라는 표현들도 나오겠고요. 가구를 배치하고 있는 손에 바쁜 움직임이 있었다면 arranging이라던가 rearranging 이런 단어들이 가능하고 cleaning, 굉장히 자주 나오는 어휘이고요. fixing, watering 같은 세부적인 동작들도 토익이 좋아하는 어휘입니다. 하지만 어떤 도구를 이용하고 있거나 그 픽싱하고 또는 리페어링하고 있는 것이 확실하게 보이지 않으면 너무 혼자 지레 짐작하는 그런 실수는 범하지 말아야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추상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해커스토익 책들에 나와 있는 사진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는 사진은 제가 가르치는 해커스토익 중급 리스닝 교재 안에 수록된 사진인데요. 차량을 타고 있는 야외 사진인데요. 기차인지 버스인지 일단 뭔가 탈 것이 정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고 일부의 사람들은 타고 있을 때 이때 타다라는 동사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자, 일단은 getting on, boarding, embarking 이런 단어가 탑승하고 있다라는 동사가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대중교통 중에서도 택시라던가 개인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액션이다. 그러면 getting into. 근데 딱 봤을 때 들어가고 있는 이렇게 몸을 숙이는 자세가 아니라 그냥 서 있기만 했는데도 getting into 또는 getting on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나머지의 액션이 너무 틀리다. 그러면 만약에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서 탑승 중이다라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뭔가 전화기를 하고 있다, 통화를 하고 있다던가 안경을 끼고 있다던가 이런 내용들이 보이기가 어렵잖아요. 얼굴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저쪽 손이 희미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탑승하고 있다 또는 타고 있다 정도의 묘사가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레스토랑에 앉아있는 이 세팅의 사진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시선, facing each other 정도 될 수 있을 건데요. 손만 본다 그러면 holding,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drinking 이렇게 나와버리면 안 된다는 점. 자, 이거 와인 마시기 일보 직전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절대 파트 1에선 상상 금지라는 걸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공부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사진은 이제 playing이라는 연주를 하고 있다. 또 어떻게 보면 using 하고 있다, holding 하고 있다. 또는 자세로 보면 앉아 있다. 이런 게 가능하겠죠? 근데 지금 사진에서는 청중이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some audience is watching 이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는 거기서도 또 상상을 하면 안 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앉아있는 사람이 책을 고르고 있다라는 사진인데요. choosing, selecting, reaching for 이라는 손동작 하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건이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arranged 또는 접시가 쌓여져 있다 그러면 stacked, 물건이 포지션 되어져 있다 positioned 또는 put, place 각종 동사들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때 만약에 ing 형태로 나오면 Some dishes are being stacked. 이런 스타일로 나와버리면 이건 사람의 동작을 가리켜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BPP 형태나 have been PP로 쓰여져야 된다는 점도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이번에는 무언가를 밀고 있는데요. 이걸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풀링도 되지 않아요, 푸싱도 되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아리까리할 때는 일단 가장 틀리지 않는 쌓여져 있는 상태다. 그죠? 또 여기서 쌓고 있는 중이다가 아니라 바로 be stacked라는 완료 시제를 써버리거나 분사 형태를 쓴다면 쌓여져 있는 상태가 절대 틀리지 않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 남자가 짐을 밖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moving 이라는 단어나 또는 outdoor 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면 지금 이 안은 outdoor이 아니므로 절대 여기서도 상상 금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트 2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트 2는 중상상이라고 아까 제가 좀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트 2 같은 경우는 보통 1대1로 나오는 것이 비교적 있었던 난이도예요. 파트 2에서 WH 퀘스천이 한 12개, 그 다음에 비의문사가 한 13개, 이 정도로 출제가 됐었는데 오늘 굉장히 압도적으로 비의문사가 많이 출제가 되었어요. WH 퀘스천은 보통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하고 있는 의문사 유형입니다. 자, 비의문사 유형은 안 그래도 안 들리는 앞부분의 동사가 굉장히 어렵거나 또는 빠르게 흘러가는 그런 문제들을 말하는데요. 자, 이렇게 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바라보면 긍정 일반 조동사 의문문 또는 선택 의문문 같은 경우 7문항, 부정 의문문은 뭐뭐 하지 않아요? 제가 안 냈나요? 이런 스타일의 질문이 3개, 그 다음 평서문과 부가 의문문은 보통 주어부터 시작을 하죠. 오늘 비 왔죠? 그렇지 않아요? 또는 오늘 비 옵니다. 이런 스타일로 정보를 주는 문장은 5문항이나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쉽게 접근하는 답변 유형에는 뭐가 있을까요? 단순 답변이라고 말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굳이 공부를 하지 않아도 잘 듣고 내용만 파악이 됐다면 답변하기 굉장히 수월한 유형들입니다. 맞날까요? 좋죠? 그죠? That sounds like a good idea.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유형. 그 다음 어디예요? 그러면 by the, next to the, in the.
그죠? 어디서 만날까 또는 어디에 뒀나요? 라는 스타일의 질문은 전치사구로 대답을 하게 됐죠. 또는 언젠가요? 라고 물을 때도 시제를 좀 조심하셔야 되겠지만 tomorrow, today, on Monday 스타일의 답변이 가능할 것이고요. 어떻게 하면 되죠? 라고 하면 대표적인 어떻게의 답변은 by, through 이런 방법 관련된 전치사구로 대답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안을 하는 문장체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등록을 하죠? 그러면 이거 작성하세요. 이런 스타일의 답변이 가능하겠죠. 왜 이게 안 됐나요? 라고 질문하면 because 라고 대답하는 것이 바로 단순 답변이 되겠습니다. 큰 게 좋아요? 작은 게 좋아요? 그럼 큰 거라고 대답을 그대로 할 수도 있겠지만 오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니까 은연중에 큰 게 필요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침, 점심이라고 고르라고 했을 때 아침이 좋아요, 점심이 좋아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소리가 겹치더라도 얘는 정답을 골라야 되는 선택 의문문 중에 한 가지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 당신 그거 만들었나요? 물어봤을 때 yes I did 라고만 대답하는 유형도 가능하겠지만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는 액션까지 취하는 멘트가 또 적절한 대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회적인 답변이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 당신 버스표는 강릉 가는 겁니다. 당신 버스표는 강릉 가는 겁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때 이 말을 왜 하고 있는 건지의 의도가 좀 필요한데요. 딱 캐치하실 수 있겠나요? 이 표 강릉 가는 건데요. 그러면 왜요? 저 이거 버스 잘못한 건가요? 이렇게 묻는 유형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Isn't this the right one? 이렇게 묻는 유형이 요즘 많이 나오는 질문체, 반문체 응답 패턴이 되겠고요. 그 다음 조금 늦게 만나도 될까요? Could we? 하거나 Why don't we? 라고 좀 더 늦게 만나는 건 어떨까요? 라고 물었을 때 Sure, what time? 이렇게 묻는 유형이요. 자, 또는 당신이 만든 광고 봤어요. 그러면 I saw 라고 시작을 할 텐데요. 이때도 어땠어요? 라고 묻거나 정말 잘하지 않았나요? 라고 칭찬을 해달라는 액션을 취하고 있는 문장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상담 약속을 또 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잡지 않고 갈 때 약속을 좀 제가 해야 되나요? 보통들은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했는데 yes or no가 아니라 보통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잡습니다. 그렇게 자주 잡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는 우회적인 답변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회화체에는 뭐가 있을까요? 세미나 정말 재밌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라고 부가 의문문이 나왔을 경우에 맞아요. 정말 즐거웠어요. 라고 대답하는 유형에서요. Absolutely, definitely, certainly 이런 대답이 가능합니다. 그냥 재미없게 it is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강조해서 많이 동요해서 나도 너무너무 재밌었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라는 의도가 듬뿍 담긴 그런 말투의 이런 회화체 표현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몰라요 유형인데요. 토익을 한 번 정도 공부해 보신 적 있으신 분들이라면 몰라요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얼마예요? 그러면 let me check the label 이러거나 제가 태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카탈로그를 한번 볼게요. 또는 직원에게 물어보세요. 라는 스타일의 우회적 또는 몰라요 답변이고요. 왜 이렇게 비싼가요? 라고 물었을 때 내가 책정한 거 아니야 라는 스타일. 우리 매니저가 승인했어요 라고 대답을 해서 그냥 매니저한테 물어봐. 또는 걔가 된다고 했는데 왜 네가 말을 하니? 이런 유형도 가능하다는 얘기였습니다. 약간 반항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요. 자, 이번에 누가 이 물건 마지막에 썼어요? 뭔가를 빌려줬다 받았는데 예를 들면 그게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맞지? 그거 전에 망가지지 않았었던 거지? 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나도 참 지저분하게 썼다고 생각했지. 라는 말은 갑자기 질문하고자 했던 누가 썼니? 라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원하는 건 굳이 아니고 도대체 누가 이 물건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썼을까? 라는 말을 좀 이렇게 핑계 삼아 변명이라도 필요하다라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표현일 텐데요. 이럴 때는
누가 이 물건 마지막에 썼어? 그랬을 때 나도 정말 네 생각에 동의하지만 누가 썼는지 모르겠다라는 유형이 좀 숨어있는 유형이어서요. 이번에 제가 몰라요라는 유형으로 한번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런 거 정말 어렵죠. 그죠? 자, 이번에는 그 밖에 또 정답이 될 수 있는 어떤 좋은 키포인트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The one, 보통 the one은 which로 물었을 때죠. 어떤 타이어, 어떤 신발이요? 그러면 그 왼쪽에 있는 그거요. The left one, the right one, the red one 이런 유형. 또는 someone이라고 대명사로 대답을 하는 유형입니다. 누가 상을 받아요? 그럼 someone from marketing 이렇게 대답하는 유형이요. 이름 대신에 대명사가 나오는 유형. 또는 여기 너무 덥지 않아요? 에어컨 좀 켜줄래요? turn on 이라는 동사를 얘기했는데 제가 했어요 라고 did 라고 대답하는 유형. 또는 아까 말씀드렸던 absolutely, certainly 또는 actually 라고 대답하는 자연스러운 회화체. 또는 already 무언가 문제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 벌써 해결됐어? 몰랐어? 라고 반문하는 유형의 여러 가지 부사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좀 만들어 봤는데요. 제가 이메일 안 보냈나요? 내가 자꾸 깜빡하는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안 보냈나요? 라고 했더니 You did 라고 대답하는 did. 자, wasn't it interesting? 정말 재밌지 않아? 라고 물었을 때 absolutely 라고 격하게 반응을 하는 유형.